안녕하세요. 이주아 어학원의 이주아 원장입니다. 오늘은 대성고등학교 특히 1학년의 고등학교 내신 출제 경향과 분석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또 찍고 있습니다. 대성고 자사고로서의 어떤 명문 고등학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내신 당연히 일반고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 출제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범위도 사실 압도적으로 좀 많습니다. 전 학생들한테 내신 대비할 때 좀 이런 얘기를 하는 적이 좀 많은데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영어 잘하는 거 필요 없을 수 있다. 그런데 시험을 잘 보는 방법 반드시 알고 들어가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어 실력은 굉장히 우수한데 우리 학교 내신 시험 점수가 조금 안 나오는 학생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혹가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범위는 어떠하며 또 어떤 출제 경향에서 내가 약한 부분이 뭔지를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저런 거 없고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잘 보겠지라고 하는 무조건적 낙관주의 이런 것들 좀 경계해야 될 대상 아닐까요? 일단 특히 남학생들의 학교이다 보니까 꼼꼼히 공부하는 습관이 좀 안 돼 있는 학생들 많이 있고요. 그런 학생들 대성고등학교 내신에서 약간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범위부터 한번 확실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요. 단어는 이제 투지 영단어라고 하는 그 출판사 교재 지문 단어집이 선택이 됩니다. 이 단어집이 좀 특이한 것은 중간 때 그리고 기말 때 약간 누적해서 계속해서 이제 불어나는 출제 범위를 가지고 있고요. 듣기는 이 듣기랑 모의고사가 사실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듣기 같은 경우 그러니까 6개의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6개 시험 범위에 듣기는 듣기에서 출제가 되고 독해 나머지 부분은 이제 모의고사 그 지문에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듣기 모의고사 6개 세트가 시험 범위에 속하고요. 그 다음 모의고사는 지문이죠. 모의고사 6개 세트가 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유형에서 조금 특이할 만한 것은 지칭 확인이나 실용문이나 사실일치 분위기 장문의 지문 있지 않습니까? 그 지문들은 6개 모의고사에서 제외된 채로 시험 범위가 선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지문 있잖아요. 뭐 분위기를 맞춰라, 실용문 도표 이런 거는 시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는 매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마다 2가씩 시험 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죠. 외부 지문 출제 반드시 되고 있습니다. 1학년 때보다 2학년에 올라가면 외부 지문의 문항수는 더 늘어나게 되고요. 또 난이도도 당연히 외부 지문의 난이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출제 경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경향은 단어 각 1점씩 배점이 되고 있고요. 총 5문항 그리고 5점입니다. 별로 부담스럽진 않겠죠? 그리고 출제 유형은 다 똑같아요. 예문에다 빈칸 뚫어놓고 그 빈칸에다가 들어갈 단어를 보기 5개 중에 골라라. 이런 지문입니다. 근데 제가 그 남학생들이 약간 이렇게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 1점짜리에서 그냥 제낄래요. 저는 많이 나오는 모의고사 혹은 뭐 부교재 여기서 공부를 좀 더 치중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학생에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대성고등학교는 다른 타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서 상층부가 당연히 두텁겠죠. 그런 학교에서 이렇게 1점짜리 굉장히 쉬운 듣기 시험 문제 이런 것들을 틀린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 학생은 절대로 상위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 문제들은 출제 경향도 너무나 단순하고 사실은 그냥 먹으라고 주는 문제고 배점이 비록 낮긴 하지만 틀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남들이 안 틀리는 걸 지 혼자 틀리겠다는 얘기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상위권에는 들어가기 힘든 그런 어떤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먼저 시작으로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듣기 보시면은요,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가 됩니다. 실제로 수능에서는 17개의 듣기 문항이 출제가 되지만 대성고등학교 중간 기말고사에서는요, 15문제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점은 20점. 배점이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배점이 높은 편이고요. 자, 그리고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 지문 변형은 있지 않습니다. 지문은 고스란히 오리지널 지문을 꼭 똑같이 내게 되는데요. 문제 유형만 변형을 해서 출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주제나 요지나 제목 등 대의 파악을 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출제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많은 학생들이 대수능에서
혹은 모의고사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유형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서, 삽입, 빈칸 뭐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틀리고 있고 하나 틀린 학생이 뭘 틀려고 물어보면 오답률 제일 높은 문제가 삽입 문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만 출제를 하지 실제로 주제, 요지, 제목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문의 내용, 스토리만 단순하게 기억해서는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배점은 20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요. 41점, 2점 이렇게 배점이 되고 있습니다. 듣기에 당연히 한 2배 정도가 되겠죠. 교과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5문항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교과서 2가였고 배점은 14.6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외부 지문은 총 8문항 정도 출제가 됩니다. 1학년 기준이고요. 24.2점, 배점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배점이 제일 높은 거는 당연히 이제 교재 안에 들어있는 이 모의고사 지문이겠고요. 두 번째는 외부 지문이 24.2점 이렇게 높습니다. 자, 그리고 듣기 세 번째고요. 교과서 그다음 14.6점 그리고 이제 어휘가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예, 그렇다면 그런가 보다. 그러면 이제 지문을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고 외부 지문은 도대체 어느 정도 난이도지 뭐 이런 게 궁금하셔야 정상이겠죠. 자, 두 번째 출제 특징 및 대비 방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각각의 그 출제 범위마다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고 어떤 문제는 출제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또 배점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죄송합니다. 자, 보면 어법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 남학생들의 공부 방법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쭉 이렇게 풀다가 정답 빡! 그리고 왜? 느낌이니까. 느낌 있잖아. 막 이렇게 풀잖아요. 그게 오답이면 그 틀렸으면 맞는 게 과연 뭘까? 그리고 왜 틀렸다고 하는 걸까? 이런 게 궁금해서 끝까지 잡아내는 그런 집요함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10중 8구의 남학생들은 그렇게 공부하지를 않습니다. 평상시에. 대신 직관력이 좀 좋은 편이긴 하겠죠. 하지만 이건 내신 시험이다 보니까 직관력만으로는 도저히 좋은 점수를 내기가 어려운데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어법 문제, 이번 기말고사, 그러니까 1학년 2학기의 마지막 문제 기말고사의 출제 경향을 보시면 어법 틀린 곳을 모두 고르시오가 외부 지문 포함해서 아무튼 6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문을 줘요. 지문을 주고 이 중에 어법적으로 틀린 곳을 모두 고르시오. 근데 그 모두가 2개인지 3개인지 4개인지 안 가르쳐 줍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요? 아니 범위 내에 있는 것도 어렵지만 외부 지문에서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정말 너 문법 어디까지 꼼꼼하게 공부했어? 이걸 물어보는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서 이제 난이도가 날리게 되는 거고 그 외에는 모두 고르시오는 아니지만 단순하게 어법에 틀린 곳을 고르기가 2문항, 총 어법 문제가 8문제 정도 이상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남학교기 때문에 이렇게 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대비법은 틀린 곳을 바르게 고치고 오답 노트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연습과 훈련, 이거 안 되면 이거 다 날라가요. 배점이 얼마나 높겠어요, 이게. 그쵸? 자, 두 번째는 본문 변형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의 파악만으로는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문의 논리적인 구조 위주로 반복 학습을 해야만 합니다. 역시나 이 부분도 사실 그냥 쭉 읽고 정답 띡 이렇게 고르는 성향의 학생들은 어떤 문장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물어볼 때 직관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내신 대비니까, 그렇죠? 내신 대비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삽입이나 순서를 물어볼 때 특히 삽입을 물어볼 때는 이게 만약에 외부적인 어떤 시험이다, 모의고사다, 전국대항의 어떤 문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꼭 정답이 3번이 아니라 4번일 수도 있다 이거죠. 하지만 이것은 출제 범위 안에서 어떤 문장 삽입 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직관이고 나발이고 제대로 공부를 해서 그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라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 어떤 이 문제 성향을 보시면은 얼마나 성실하게 우직하게 꼼꼼하게 공부를 했느냐가 관건인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외부 지문입니다. 외부 지문의 출처를 항상 저희가 이제 따지게 되는데요. 역추적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1학년은 거의 대부분 1학년 문제에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년의 기출 2012년도 멀리는 뭐 2007년도 8년도까지 넘어서서 고1의 11월 모평, 9월 모평 뭐 이런 데서 이제 출제가 되고요. 보통 빈칸 문제는 똑같이 내지 않지만 똑같은 빈칸 추론 문제라 하더라도 빈칸의 위치를 달리한다던가
요지 문제를 어법으로 고른다던가 뭐 이렇게 출제가 되고 어법 모두 고르기, 빈칸, 순서 배열, 무관 문장 고르기 역시나 주제 제목 요지는 외부 지문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1학년 같은 경우 외부 지문의 범위도 여전히 고1은 고1 거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못 해먹겠다 정도는 아니지만 실제로 남학생들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지금과 같은 그 발목 붙잡는 유형들, 어법에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또 문장 삽입을 한번 맞춰봐, A, B, C 순서를 맞춰봐, 이런 식의 문제들은 정말 이 학교의 내신을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점수대 폭이 20점 이상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출제 경향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대성고등학교 꿈을 갖고 입학을 하시는 특히 신입생들, 정말 우리 학교의 내신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모르신다면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정말 굉장히 마음 아픈 내신 상처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주아어학원에서 대성고 내신의 어떤 출제 분석과 함께 집요하고 꼼꼼한 확인 작업 같이 하신다면 바로 내신 상처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정말 좋은 시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